쭉 실습해 보실 수 있게끔 해뒀으니까요. 서로 실습하시면서 안 되는 거는 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핸드폰으로 실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상황이 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데이터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요, AI와 챗GPT로 바뀐 직업, 그다음에 AI와 챗GPT로 만들어낸 AI 작품, 일상 업무 사업에서 적용 가능한 AI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AI 상상력 대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최근에 AI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하루하루 자고 일어날 때마다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책을 15권 정도를 집필을 했는데요. 오늘 썼던 내용이 집필하고 책이 나올 때쯤에는 전혀 쓸모없는 정보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가장 최근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놀러 오셔서 궁금하신 점들도 물어보시고 활용법들도 같이 배워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 창업센터에서 약 5년 정도 입주해서 스타트업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AI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건축에서도 주소를 입력하면 수익률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인공지능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캐나다에서 개발한 다음에 국내에 호갱노노 사이트와 직방 사이트에 론칭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사분이 3일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를 AI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으면 10분 만에 완성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비용부터 시간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이때부터 저도 AI에 좀 더 깊이 있게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도 최근에 가능합니다. 챗GPT에게 명함 만들어줘 하면 명함을 만들어줍니다. 제 정보를 요구하고 제 정보를 집어넣은 다음에 명함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원래 명함 만들 때 어떻게 하시죠? 디자이너한테 의뢰해가지고 내 정보를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죠? 이런 식으로 챗GPT 구독 3만원짜리만 하면 바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디자인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디자인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디자이너와 조율했던 시간들 30에서 50만원 들어가는 외주 비용까지 전부 다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정책개발, 해남 쪽 공무원 대상으로 제가 강연을 갔다 왔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면이 뭐냐면 이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도 내부 전선망 및 업무 프로세스에 전부 다 챗GPT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변화들이 시작이 됐냐면요. 한 20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챗GPT의 성능이 좀 부족했습니다. 거짓말 치는 경우도 많고 정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전선망에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데 좀 한계가 분명했습니다만 지금은 완성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정책 개발에도 인공지능을 쓰는 교육을 제가 3일차 다녀온 거고요. 이런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건물들이나 사람들을 구축하는 걸 예전에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많은 디자이너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었지만요. 이제는 그냥 건물 만들어줘, 여기 사람 만들어줘, 사람은 어떤 대답을 하도록 세팅을 해놓으면요. 전부 다 챗GPT로 명령만 하면 구현할 수 있게끔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바뀌고 있는 분야들을 보면요, 이커머스 부분도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건축, 디자인, 데이터 분석, 자동화, 메타버스까지 거의 AI와 챗GPT가 반영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할 만큼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챗GPT로 바뀐 일하는 방식은요,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지치고 힘듭니다.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다 써보려고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손을 놔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비디오 제작하는 거, 이미지 제작하는 거, 브랜딩 마케팅, 시나리오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써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리한 엑셀, PDF 자료를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왼쪽에 보이는 챗 GPT, 맨 왼쪽 위에 있는 이 챗 GPT를 오늘 실습을 할 건데요. 2등 언어 모델인 구글의 제미나이가 챗 GPT에 비해서 사용량이 47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챗 GPT의 유저들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챗 GPT로 실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언제든지 1등이 바뀔 수는 있겠죠. 현 시점에서는 챗 GPT가 가장 많은 시행착오와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오픈 AI 사이트 챗 GPT는요, 가짜 사이트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500회 넘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거의 가짜 사이트들을 설치하고 소중하게 가지고 있으신데요. 오늘 그거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정품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봐드리겠지만 오늘 또 200명 가까이 와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분들 잘 모르시더라도 같이 도와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로 활용되고 있는 챗GPT 분야와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화 시장은요, 이제 직원들 다 내보내고 감독님들이 직접 편집부터 시나리오까지 다 1인 미디어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집에서는요, 네이버나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대신에 챗 GPT에게 질문하는 형태들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어때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할 때는 키워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장비나 뭐 프로젝터라는 용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뭐 이런 거 구매할 때 되게 곤란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챗 GPT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야, 그거 발표할 때 쓰는 그 뭐 빔 같은 거 쏴주는 거 그거 이름이 뭐야? 명칭이 뭐고 그거 구매하고 싶은데 구매 리스트 또는 판매하고 있는 곳들 정리해서 보여줘 하면은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MCP라고 그래가지고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넣고 구매까지 한 다음에 배송지 입력해서 내 집 앞까지 바로 보내주는 기능도 실제로 테스트가 이루어졌고요. 가능한 시대지만 지금 보안상의 문제, 결제에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아직 상용화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기술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내가 토마토 사서 내 배송까지 내 집 앞으로 해줘 라고 챗 GPT에게 명령만 하면 다음날 토마토가 바로 내 집 앞에 배송이 되는 수준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은행사나 증권사, 메이저 국내 증권사 은행사들을 제가 강연을 가고 있는데요. 업무 효율이나 엑셀 시트 또는 PPT 제작하는 거, 신입 교육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 전반적인 교육은 이미 마무리를 했고요. 좀 더 심화 과정으로 각 부서별로 활용되는 AI 챗GPT를 더 깊이 있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 인사과 또는 신사업 개발팀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각각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따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료 정리나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리하는데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학생인데요. 전체 유저들 중에 30% 이상의 비율이 대학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과제를 거의 AI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세대학교랑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AI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수하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3일 정도 전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카이스트에서 발표한 게 있죠. 가짜 댓글, AI로 써진 댓글을 찾아내는 98.5%로 확률로 가짜 댓글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슷한 과제 또는 어떤 AI를 썼는지 안 했는지 저작권 관련해서도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보증공사에서는 이렇게 PPT 제작하는 간만하는 프로그램도 실습을 했었는데요. 논문이라든지 또는 보고서가 있다면
그 글로 돼 있는 자료를 집어넣기만 하면 이렇게 도식화 및 PPT를 바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료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들어가시면 여기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마 사이트 꽤 유용하고요. 물론 PPT 만드는 프로그램은 뭐 젠스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에이전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가볍고 빠르게 만들기에는 감마 AI가 충분히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예시인데요. 엑셀 파일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출발지와 배송지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거리를 비워놨죠? 거리에 계산을 해야 되고 뒤에 거리에 따른 운송비까지도 입력을 해야 되는 엑셀 데이터입니다. 원래 사람이 전부 다 입력했어야 됐는데요. 지금은 엑셀 파일을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전부 다 넣어줍니다. 킬로미터당 운송 단가도 계산을 해서요. 그 기준에 맞게끔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준다는 얘기죠. 확실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제 사진인데요. 제 사진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해봤습니다. 내 사진인데 난 AI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AI 공부의 중요성이라는 네컷 만화를 그려줘. 대사는 다 한글로.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제 얼굴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한글 대본도 하나도 깨지지 않고 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공지사항이나 캠페인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카드 뉴스로 발행하시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운영하실 수 있는데요. AI 이미지 생성의 장점은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버들이 자기의 영상을 소개하는 썸네일 첫 번째 사진을 다 AI로 만들어서 올리는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개발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야 내가 어떤 뉴스 기사를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그거 제작해줘 하면 오른쪽처럼 코드 컴퓨터의 대화 언어라고 보실 수 있는 걸로 코드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개발 프로그램을 15개 정도 만들어서 론칭했고 판매까지 전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만큼 기술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있고요.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유튜브 채널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유튜브 주소를 집어넣으면요. 거기서 임급동이라고 하죠. 인기 급상승 영상을 걸러주고 거기에 조회수랑 구독자 분석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익과 대본 추출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말 그대로 챗GPT한테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뚜렷하다면 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프롬프트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챗GPT에게 우리가 어떻게 명령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명확한 구조화된 질문을 한다. 두 번째, 신뢰성, 전문성이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세 번째, 좋은 사례나 역할을 주는 것. 네 번째, 단계적으로 질문하는 것. 네 가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례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구나 정도를 보고 따라 해보시면 바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구조화된 질문이라는 건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산 2박 3일 여행 일정 짜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뭔가 많은 정보들이 손실되어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조건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30대 여성 2명이 갈 거고 숙소는 해운대, 맛집 위주로 대중교통만 탈 거고 인스타 사진 잘 나오는 곳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강사님, 물론 이건 여행 관련되어 있는 건데 다른 구체적인 질문이나 학술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조적으로 짜는 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뒤에서 이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직업이 나와가지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포지셔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챗GPT가 발전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질문을 꼭 하지 않아도 좋은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RAG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챗GPT에게 넘겨줘서 답변을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기사 링크라든지 전체 기사의 글씨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요약하고 주요 통계를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나 기사를 집어넣고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인증되어 있는 글을 집어넣고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역할 부여인데요. 자, 여행 코스를 추천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는 10년차 여행 가이드야. 그래서 60대 부모님을 위한 서울 당일치기 여행 코스를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여행 가이드라고 역할을 부여하면 자기가 마치 가이드가 된 것처럼 답변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너는 심리상담가야.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한데 심리상담을 좀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자, 너는 영어 선생님이야. 내가 영어 맞춤법이나 어법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찍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처음에 제가 구조 짜는 게 어려우실 수 있다고 그랬죠. 구조 짜기가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억지로 구조를 짜려고 쥐어 짜내지 마시고요. 하나씩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나 요새 피곤한데 피곤한 이유를 좀 말해줘. 네, 그런데 1번부터 하나씩 입력해보는 겁니다. 내 하루 일과는 어떤데 여기에서 피곤한 포인트가 있다면 찾아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도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넣는 겁니다. 수면 시간과 식사 패턴도 알려줄 테니까 또 왜 내가 피곤한지 설명해줘. 그래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최근에 좀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를 추측되는 걸 적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1번이 중요했던 시기가 2023년도 말까지였습니다. 자, 구조화된 질문을 잘 해야 됐던 이유는 챗 GPT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수능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15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멍청했기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답변이 틀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6월 시점으로 100점 만점에 97점이 넘어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IQ로는 136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바보같이 물어봐도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저한테 되묻거나 지금처럼 하나씩 정보를 넣어줬을 때도 충분히 좋은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구조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바로바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하는 형태로 접근해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실습으로 할 건요. 오늘 첫 번째로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해서 내 챗 GPT라는 똑똑한 친구를 사용해보는 방법부터 진행할 거고요. 음성 입력 방법도 같이 해볼 겁니다. 두 번째, 이미지 생성입니다.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볼 건데요. 물론 2달, 3달 전에 유행했던 거지만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그래도 90% 정도는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도 그려볼 거고요. 세 번째, OCR을 활용하는 겁니다. 앞에 O는 옵티컬이라고 하는 눈을 의미하는데요. 챗 GPT에게 눈을 달아주어서 내 자료와 내 사진, 내 갤러리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거 OCR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실습하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챗 GPT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챗 GPT, CH까지만 입력하면요. 챗 GPT가 바로 나올 거예요. 자, 아이콘 잘 봐주시고 이 모양으로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아래쪽에 검색이라고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면 키보드가 올라올 거고 거기다가 CH를 입력하면 가운데 보이는 이 오픈 챗 GPT 이걸 받아주셔야 됩니다. 맨 위에 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가짜예요. 이 친구들이 구글에다가 돈을 대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 받으시면 안 되고요. 삼성폰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기준 1억 회 이상 다운로드 받은 거 또는 아이폰 기준으로는 후기가 15만 개 이상
돼 있는 이 모양의 챗GPT, 가운데 있는 챗GPT를 받아주시고 로그인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인할 때 주의사항은요, 구글로 계속하기, 회원가입, 로그인 3개인데 맨 위에 있는 구글로 계속하기 누르시고 아이디 아무거나 누르시고 생년월일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꼭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셔도 로그인 되니까요. 로그인까지 5분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처음 해보셔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가짜는 설치한 거 지우시고 먼저 세팅한 다음에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치하고 로그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핸드폰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우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겁니다. 네. 자, 프롬프트 명령어 입력하는 그 입력창 왼쪽에 있는 것들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왼쪽에 있는 버튼 하나 눌러보세요. 플러스여도 되고 다른 모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누르면 사진, 카메라, 파일 이렇게 3개가 떠야 됩니다. 뜨나요? 됐죠? 네, 이렇게 3개가 뜨는 건 어떤 기능이냐면 챗 GPT에게 대화에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사진첩에 들어가서 내 사진을 올려줘서 질문하거나 또는 카메라를 찍어서 물어보거나 내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 주로 자주 쓰게 될 거고요.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질문할 수 있는 질문 수가 20개로 한계를 잡아놨거든요. 회사에서 20개를 질문하면 5시간 쉬었다가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좀 질문들을 우선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습하는데 20개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자료를 보여주는 기능으로서 왼쪽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왼쪽 위에 보이는 2줄 눌러보겠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2줄입니다. 긴 줄, 짧은 줄 하나 있는데 누르면 왼쪽에서 요게 슝 튀어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GPT 탐색하기라는 것도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전에 물어봤던 채팅들이 쭉 있을 건데요.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저는 이전에 했던 질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아이디나 이름이 떠 있을 거예요. 나와 있나요? 네, 그럼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터치해 보세요. 터치. 네, 내 이름이나 아이디 터치해 보시면요, 이렇게 설정이라고 해서 메뉴가 쭉 나올 겁니다. 가운데쯤에 구독 관리라고 해가지고 챗 GPT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이런 메뉴 있나요? 네, 그걸 누르면 이제 유료로 구독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카드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하고의 차이는 뭐냐면요. 유료 버전은 하루에 한 100개 정도까지 질문해도 됩니다. 100개에서 150개까지도 질문을 받는데 무료 버전은 하루에 20개 질문하면 5시간 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료로 충분히 써보시고 내가 질문을 하루에 20개 이상씩 계속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 구독하셔도 되고, 또는 무료 다른 프로그램들을 연동해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2등인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무료 프로그램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런 걸로 써보셔도 좋은데, 이제 챗 GPT 플러스 구독은 $20, 한 3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저는 이미 구독이 돼 있어서 그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 투 프로, 요거는 30만 원짜리예요. $200. 30만 원짜리,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근데 30만 원짜리는 구독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회사 차원에서 쓰는 정도로 했을 때 유용하고요. 개인은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독 관리하는 것까지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프롬프트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첫 화면으로 돌아가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이라고 맨 위에 되어 있는 왼쪽 화살표 모양 있는 거 누르세요. 자, 맨 위에 설정에서 왼쪽 화살표 버튼 눌러보세요. 눌렀나요? 그럼 요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 화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돌아온 상태에서 여기 비어있는 검은색 부분을 터치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검은색 부분 여기를 터치 누르면은 얘가 들어갈 겁니다. 집어 넣어보세요. 넣어졌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화면으로 돼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프롬프트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프롬프트 기초입니다.
자, 부산 어디가 좋아?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부산 추천 관광지 5곳 리스트로 적어 이렇게 해서 입력해 볼 텐데요. 아래 보이는 프롬프트 창을 터치하고 명령어 있는 창을 터치하시면 키보드가 올라올 건데요. 거기다가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적어주세요. 부산 추천 관광지 5곳 리스트 다 적으신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검은색 버튼 눌러주시면 내 명령어가 챗 GPT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입력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입력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드려요? 입력 타이핑 하시고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글씨 쓰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아는데. 예. 그러니까 저기 부산 추천 관광지 5곳 리스트 한다 글씨 쓴 다음에 네네. 화살표를 눌러요. 그럼 쫙 내용이 나와요. 아, 저가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좀 누르신 거예요, 선생님? 저 글씨를 누르고 부산 추천 관광지 5곳 리스트 글을 쓰세요 여기다. 전에 거 많이 나온 건 붙였어요. 부산 추천 관광지 5곳 리스트 한 다음에 화살표를 누르면 돼요. 부산 추천 예, 관광지 5곳. 5곳. 5번이요. 5곳 5곳. 네. 리스트. 해운대 해수욕장, 그다음에 김천 문화마을, 태종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30대 여자 2명이고 맛집 위주로 가고 싶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볼거리 위주로도 나왔죠. 자, 이러면은 여기 밑에다가 프롬프트 창에다가 이어서 질문 하나를 더 해주는 겁니다. 야, 먹거리 위주로 다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위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거리 위주로 다시 정리해서 5개를 리스트업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질문을 이어가면서 답변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괜찮아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 자, 그래서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방법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 이용해 보시면 되겠죠. 부산 2박 3일 갈 때 뭐 명소 5개 리스트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그것만 적는 것보다는 나에 대한 정보, 나는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갈 거고 여행 스타일은 어떻고 숙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우리는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할 거야. 그래서 3일간의 일정과 명소 추천해줘. 이렇게 디테일하게 더 프롬프트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가짜는 이렇게 아니고요. 해보시면 회사가 다른 내가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더 원하는 계획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얼굴 사진을 보낼 테니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 이런 걸 해볼 건데요. 아직 입력하지 마시고요. 이거예요, 이거. 내 사진을 먼저 보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내 사진을 보내는 방법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프롬프트 창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사진 카메라 파일 요거 3개가 떴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부분으로 들어가 보세요. 가운데 있는 카메라 부분 프롬프트 창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사진 카메라 파일 중에 카메라를 누르면요 카메라 사용을 허용하고 앱 사용 중에 허용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뜰 겁니다. 허용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허용을 해주시면 카메라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후면 카메라라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전면 카메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전면으로 바꾸는 전환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전면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전면으로 바뀌었다면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고 잠깐만 기다리면 다시 시도랑 확인이라는 버튼이 뜰 거예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채팅창에서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이 대화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내 사진을 챗 GPT에게 보내서 읽을 준비를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 사진이 이렇게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 사진을 넣은 상태로 내 얼굴 사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를 입력한 다음에 이걸 전달해주면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사진 찍어서 내 사진을 채팅창에 올리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 자,
잘하셨어요. 거기다가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 입력한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실시간 대화를 왜 누르셨어요? 자, 이거 꺼버리시고, 자, 여기서 다시, 자, 라든지 세금 관련돼 있는 좀 귀중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미 이제 신고는 했고 이 데이터를 지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외부로 노출하기 싫어서. 그럴 때는요, 이 지우고 싶은 대화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삭제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한번 자기가 있던 부산 여행 대화를 지우지는 마시고 삭제 메뉴를 활성화 한번 시켜보세요. 꾹 누르면 삭제 메뉴가 뜰 겁니다. 됐나요? 어디? 자, 한 반 정도 못 따라오고 있으신 것 같은데, 자, 너무 쉬운 과정인데, 네, 좀 이것도 좀 어려워하시니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메뉴 활성화 해보시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여기서 항상 지우지 메뉴가 마세요. 이거예요. 그것도 두 쓸 개. 거니까. 그리고 네. 채팅한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채팅을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채팅들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몰랐는데요. 자, 그리고 그림이 나왔는데, 강사님, 저 그림 너무 예뻐서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고 싶은데 사진 저장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나왔던 그림을 터치해 보시면요, 이렇게 나온 그림을 터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저장하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장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저장하는 방법은 그냥 핸드폰에 내재되어 있는 캡처 기능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폰 기준으로 소리를 줄이는 거랑 파워 버튼이랑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되고요. 아이폰은 제가 안 써서 잘 모르지만 캡처 기능, 아이폰에서 캡처 기능 뭐야? 챗GPT한테 물어봐서 캡처 기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저장 방법, 그림을 눌러서 저장 버튼을 활성화시켜서 저장하는 방법, 그다음에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는 방법,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저장 한번 해보세요. 못 따라가. 나왔던 그림 저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되셨고,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 기능으로 우리가 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걸 해봤는데요. 내 사진첩, 갤러리에 접근하게 하는 거는 왼쪽 버튼 눌렀었을 때 사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아구찜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추가를 눌러서 대화창에 집어넣었습니다. 대화창에 집어넣고, 야, 이거 무슨 음식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야, 이 음식은 낙지볶음 또는 해물볶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주죠. 자,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어떤 걸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 모르는 도구나 기계가 있으면 사진 찍어서 이거 뭐 하는 기계야? 물어볼 수도 있겠고, 외국어로 돼 있는 글이 있다면 사진 찍어서 물어봐도 되겠죠. 야, 이거 해석 좀 해줘. 이렇게 하면 바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챗GPT에게 조금 더 어려운 미션을 질문해봤습니다. 이런 것들 잘 해석해주는 걸 봤으니까요.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제 주식의 차트를 한번 올려봤어요. 이걸 찍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 차트 볼 때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행을 바라신 분들 잠깐 기대하고 있으셨겠지만 다 안 해줍니다. 지금 힘들어도 계속 안 오를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집요하게 물어보면 인사이트 많이 주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이 차트를 분석하고 투자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분석하고 투자하시면 좋다라는 내용으로 알려주거든요. 이걸 보면 어때요? 이제는 500장 넘는 주식 공부하는 책을 사서 공부할 게 아니라 이런 내가 공부해야 될 것들을 넣어놓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발전해가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립되어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미션을 주고 이런 것들 하나씩 해결해 보는 걸로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더 기억도 잘 나고 공부도 잘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내 식단 짜줘 라고 입력하지 마시고요. 내 정보를 잘 입력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 알려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고혈압이 있다면 난 나이가 60살 정도 되는데 고혈압이 있는 상태야. 일주일 식단표 짜줘. 이렇게 해보시면요, 웬만한 수준급 영양사보다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자, 자기가 골다공증이 있다? 야, 나 골다공증이 있는데 일주일 식단표 짜줘. 나 요새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데, 자, 일주일 식단표 짜줘. 이렇게
내 지병이나 이런 정보를 넣어서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프롬프트에 입력해보세요. 자, 안 되시는 분? 네? 입력을 하면 할수록 더 정확하게 내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을 해주겠죠? 디테일하게 전부 다 넣어줘도 좋습니다. 가족력은 어떤 게 있고, 우리 할머니는 뭐로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가 안 좋아, 이런 것들. 네, 그거는 네이버나 구글에 원래 있는 기능입니다. 노래 넣어가지고 이 노래 누구 건지. 네, 그럼요. 그것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것까지 되는 기능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특수 음악 전용 AI 프로그램을 따로 쓰셔야 돼요. 네, 챗GPT는 음악이 범용 쪽으로 되진 않고요. 수노 AI라는 뭐 다른 AI 프로그램 쓰셔야 됩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하다 네. 별로 큰 차이는 없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나를 다른 아바타로 설정해서 여자였었을 때 질문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자, 네. 혹시 파일 PDF 파일 글 쓰면 노래 만드는 프로그램은요 따로 음악 전용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노나 다른 음악 프로그램도 제가 AI 서비스 리스트에 다 넣어놨거든요. 네. 여기 이 중에서 네, 그것도 챗GPT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음악 전용 사이트로 하셔야 돼요. 음악 전용 AI로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답변이 나왔을 겁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세요? 안 나왔나요, 뒤에 분들? 네, 나왔고 이런 식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어야 되는지까지 잘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사님, 저 이거 너무 정보가 좋아서 저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장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캡처만으로도 안 되죠. 그냥 정보가 위아래로 스크롤로 내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저장하냐면요. 이렇게 프롬프트에다가 워드 파일로 보내줘 이렇게 하면요 이걸 파일로 저장해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거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요청해 보세요. 한글 파일은 지원하지 않고요. 제가 워드 파일로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는 PDF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PDF 자료는 수정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한 거고, 한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한글 소프트웨어는 지원하지 않아서 워드 파일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또는 뭐 메모장에 적어서 보내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사실 우리 국내 대한민국 사람들만 쓰고 있는 거라서 호환이 안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천천히 하고 있는데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워드 파일로 보내 하면은 파일로 보내줬을 겁니다.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됐나요? 보내주죠?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핸드폰에서 뭐 파일로 들어가고 이런 작업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잘 안 쓰거든요. 저는 웬만하면은 나온 답들에서 중요한 것들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캡처 기능으로 저장해서 웬만하면 다 스크린샷에다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넣어놓는 형태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귀찮습니다. 생각보다 내 핸드폰 데이터에 뭐 DCMI 카메라로 들어가 있는 파일로 들어가고 뭐 내 폴더 들어가고 이런 게 컴퓨터에서 편하지 핸드폰에서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좀 불편하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 잘 응용하면요 입주 계획을 세우거나 회사에서 뭐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야 이번에 나 프로젝트 어떤 거 해야 되는데 일주일마다 해야 될 것들 정리해줘 하면 각각의 기간에 어떤 걸 수행하면 좋을지 제안을 해줍니다. 이런 거 굉장히 쾌적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또는 여행 계획을 짤 때에도 이렇게 부산 1일 관광 맛집 일정표 짜줘 하면 시간별로 어디 가면 좋을지랑 위치, 비고 어떤 특수 정보들까지 알려주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일정 내용에 있는 위치에 대한
전화번호까지도 추가로 정리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전화번호도 적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 계획을 짜면요 굉장히 쾌적합니다.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할 때 계획 짤 때 뭐 역할 부여를 하죠. 그럴 때 내가 계획 짤게 해서 챗GPT 돌려버리고 3일 후에 보내주면 와 잘 짰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전문가나 그 분야 최고 권위자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야, 인간의 행복은 뭐야?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행복에 대한 정의를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분석해서 설명해. 이런 식으로 하면 IQ 136짜리 소크라테스가 내 옆에서 과외하듯이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우상이나 똑똑하신 분들을 가지고 와서 아바타처럼 질문해보는 거 굉장히 유용해요, 실제로. 자, 음성인식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음성인식 기능을 전부 다 쓰면 마이크가 좀 겹칠 겁니다. 때문에 제가 하는 것들을 실습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 기능과 실시간 대화 기능 두 개가 있는데요. 마이크 기능은 마이크 버튼을 터치하고 안녕 밥 먹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입력이 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끔씩 손가락이 너무 아프거나 채팅치기 귀찮을 때 쓰시는 기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실시간 대화 기능은 저는 주로 운전할 때 많이 씁니다. 운전할 때 제가 예를 들어 부산에 강의를 가고 있을 때는 야 부산대가 어디역에 뭐 백스코에 강연을 갔는데 그 주변에 한식으로 먹을 만한 식당 있니? 이런 거 물어봐서 바로 정보를 이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대화 기능에서는요. 무료에서는 아래 보이면 마이크만 있죠? 대화하는 것만 가능한데요. 유료 버전에서는 아래 뭐가 있죠? 카메라 모양이 있습니다. 내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데 요거 이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로 유료로 카메라를 보여주게 되면요. 지금처럼 화면을 보여주면서 제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챗GPT에게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보여주면서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가 보이니? 네, 지금 화면에 많은 분들이 강연장에 앉아 계신 모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지금 강연장에 꽤 많은 분들이 알았어.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오신 것 같고 연령대는 얼마나 되는 것 같아? 지금 화면을 보면 대략 수십 명 이상이 참석하신 것으로 보이고 연령대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건 누구나 답변할 수 있잖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줘. 알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바로는 약 100명 이상이 참석하신 것으로 보이고 연령대는 주로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좀 회피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거나 하면 답변을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식률도 충분히 좋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하고 있고요. 수리 능력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보여주거나 물리 문제를 보여줘도 풀이가 가능하고요. IQ 136이라는 기준도 그 문제 풀이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요.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내가 여행을 갔을 때 잘 모르는 건물이 있다. 이제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찍어서 물어보면 되죠. 야, 이거 주변에 사람들 많은데 나 어디 유럽 어디 왔는데 이거 건물 대체 무슨 건물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그냥 찍어서 물어봅니다. 야, 나 재료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유용하냐면 사람들은 이런 그 하나의 재료로서 어떤 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있지만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재료가 왔을 때 당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챗GPT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소화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질문들, 자 비슷한 예시로 경제 상황 같은 거 질문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환율부터 전쟁, 그다음에 나라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경제 문제들도 질문했을 때 꽤 다양한 입체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챗GPT의 비서를 활용해 볼 겁니다. 조금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같이 해볼 건데 GPT스라는 비서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비서처럼 비서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죠? 비서를 고용하면 비서한테 계속 똑같은 임무, 어떤 임무를 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임무를 계속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왼쪽 위에 두 줄 눌러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두 줄 눌러보시면 GPT 탐색하기라는 메뉴가 있고요. 또는 GPT라고만 적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거 터치해보세요. GPT 탐색하기. 누르시면 가운데처럼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뭐가 뜰 겁니다. 떴나요? 네. 왜 영어로 되어 있냐면요. 이 비서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공개 GPT 탐색이라고 회색 박스로 되어 있는데 눌러봅니다. 여기를 터치한 다음에 해남이라고 한글로 적어봅니다. 떠오르는 해, 남쪽 할 때 남. 그래서 해남이라고 타이핑해보세요. 그러면 밑에 해남 AI 정책개발 전문가라고 뜨나요? 네. 제가 아까 해남에 강연 갔다라고 그랬죠. 해남의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비서를 제가 만들어서 선물해드리고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서를 만들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남 정책개발을 위한 비서로서의 역할을 부여를 해서 입력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얘한테 제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놨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남 정책 AI 개발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업무, 역할, 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정의한 지침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는데요. 보시면 너는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AI 어시스턴트고 해남의 지역 특성과 행정 환경을 이해하고 공무원들이 혁신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하고 밑에 스크롤이 쭉 있거든요. 여기에서 해남에서 이전에 발표했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사례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정책 개발할 때도 이번에 뭐 스마트팜 관련해서 뭐 농업 관련된 정책 새로 제안해줘 라고 하면 바로 제안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똑같은 업무를 계속 시킬 수 있는 이런 비서를 만들어서 써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다음번에도 계속 이걸 입력하지 않아도 얘는 이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용하시게 되면요, 자, 방금 검색했던 해남이라는 곳에다가 변호사를 검색하게 되면요, 뭐 김현장도 만들어놨네요. 누가 이런 식으로 법률 관련된 자문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웠다고 해볼게요. 이거 지갑 주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니? 이러고 눌러서 이 비서한테 물어보면 어떤 판례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제가 유튜브라고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 요약부터 유튜브 쇼츠 대본 만드는 거, 요거 요새 유행이죠? 이런 것들 만드는 것들도 알려주는 비서를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용한 거 한번 GPT 실습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해남이라고 검색했던 부분을 지우시고 카피라이팅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카피라이팅 다 치지 마시고 그냥 카피까지만 적어보세요. 자동차 할 때 그 그 다음에 커피 아니라 카피로 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100억 카피라이팅 머신이라는 비서가 있을 겁니다. 자, 떴나요? 네, 그러면 100억 카피라이팅 머신을 터치해보세요. 자, 100억 카피라이팅 머신을 터치해봅니다. 자, 터치하면 이런 게 뜰 거고요. 맨 아래에 있는 채팅 시작 눌러보세요. 채팅 시작 클릭 누르면 이제 100억 카피라이팅 머신이라는 비서가 소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질문을 이제 해볼 거예요. 아래 무엇이든 부탁하세요라는 프롬프트 창 여기를 터치하시고 여기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내 땡땡을 홍보하는 글 10개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야, 뭐 어떤 화장품 회사 홍보하는 글 10개 표로 정리해줘. 아니면 내 티셔츠, 내 모자, 내 신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카피라이팅이라는 게 광고 글이에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문구를 작성하는 걸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100억 카피라이팅 머신은 실제 매출을 100억 이상 발생시켰던 문구들을 모아놓은 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매력적인 문구들을 제안해 주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시도록 합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내 프로필 홍보하는 글 10개 표로 정리해줘. 또는
다른 걸로 응용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안 되시는 분? 조금만 지나가면 못 따라가겠어. 아, 네.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5시간 쉬었다 하셔야 됩니다. 네. 5시간 쉬시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 네. 자, 잘 안 되시는 분? 네. 뭐라고 할까? 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질문을 너무 많이 했었을 때는요, 5시간 쉬셔야 됩니다. 네. 핸드폰이 안 켜져요? 그건 네, 여기 왼쪽 위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여기다가 카피를 적는 게 아니라 GPT 탐색하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카피. 네. 아카이브 저장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대화에서 너무 소중하고 잘 나온 답변을 평생 좀 저장을 하고 싶다. 왜냐면 대화를 하다 보면 밀리잖아요. 그걸 저장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네, 아카이브에 보관. 네, 이거 보는 건요. 여기서 내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데이터 제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카이브 보관된 채팅보기로 보실 수 있어요. 자, 되셨죠? 네. 우리 가운데 분은 제가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우선 옆에 분한테 좀 질문해 보세요. 자, 이렇게 내 화장품 회사 홍보하는 글 또는 뭐 내 거 홍보하는 글 적어달라고 해보세요. 오그라드는 글이 적혀질 겁니다. 굉장히 좀 민감한 글, 어려운 글 작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답변이 다르죠. 요건 100억짜리 매출을 올려놨던 카피라이팅만 모아놓은 거라서 훨씬 더 답변이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기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카피. 예. 예. 자, 여기 눌러서 여기 카피. GPT 들어가서 100억짜리 여기서 카피를 카피라이팅. 치셔야죠. 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GPT. 이제 채팅 시작. 질문을 여기 메뉴로 들어간다는. 뭐라고 질문하라고 글쎄. 했는지 제가 기억을 그거는요 못해서 여기 선생님 오시면 처음부터 들어가죠. 질문 내용 여기. 각자 편한 대로 저장은요, 저장을 해달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 답변 나온 거에다가 여기 나온 답변을 워드 파일로 보내줘. 네, 거기다 입력하시면 그걸 보내줍니다. 왼쪽 위에 두 줄 눌러보세요. 왼쪽 위에 두 줄. 네, 그런 메뉴 나오죠. 자,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겁니다.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 문구들을 작성하는 게 일반 직원들한테 시키면 되게 어려워하는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내는 작업을요 하라고 하면은 직원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AI한테 시키라는 얘기예요. AI한테 이렇게 시키고 실제 직원들은 이 아이디어 중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투표하는 형식으로 하면 일에 대한 프로세스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직원들한테 너무 고민하지 마. 그냥 여기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 투표해봐. 10명이서 투표해서 제일 많이 투표한 거 쓰면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훨씬 업무 효율이 높아지실 겁니다. 자, 챗GPT 질문 수준별, 단계별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보면요. 지금 우리는 무료 버전을 쓰고 있고 비서, 방금 써봤던 비서를 이용하는 게 GPT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GPT스랑 프롬프트를 같이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해본 건 사실 프롬프트 완벽히 기초예요. 뭐 표를 그려줘, 아니면 리스트를 해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거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씩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구나, 이런 거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잘 하셔도 90% 정도 잘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RAG라고 되어 있죠. 기존에 있는 자료를 얼마나 정제시켜서 다시 물어볼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랭체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체인처럼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려면 약간 개발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API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나중에 배우시더라도 우선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많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계속 개선해 보는 거. 요 작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건 제가 프로젝트에 적용해본 예시인데요. 삼성전기 본사 13개동을 제가 총괄해가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2018년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AI를 썼을 때 얼마나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삼성전기에서 저희 쪽에 보내줬던 그
컬러 디자인했던 과정입니다. 자, 요거 원래 저희가 받았었을 때 어떻게 이 업무를 수행했냐면요. 직원들 전부 다 모입니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요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꽤나 의미 없는 대화들도 많이 오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모일 필요도 없고 직원들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거 바로 챗GPT에게 넘겨주고, 야, 삼성전기에서 이거 나한테 보냈는데 이거 보고 프로처럼 기획해줘, 이렇게 명령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브랜드 분석, 브랜드 키워드, 색채 전략 수립, 색채 적용 가이드라인, 테스트 및 피드백까지 3년에서 5년 차 정도 되는 대리급의 답변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신입들 앉혀놓고 질문하는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높았고 진짜 쓸만한 정보들을 좀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리도 조용히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까 집에 보내는 거고 신입들도 뽑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가 웬만한 신입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하니까 신입들을 안 뽑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AI 업스케일이라는 기능은요, 왼쪽에 삼성전기에서 보내줬던 1960년도 도면입니다. 요걸 업스케일 하게 되면 화질도 높아지고 깨진 선들을 연결해 줍니다.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거는 실제로 영상에서 보신 적이 있겠지만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갑자기 뭐 춤을 추거나 박수를 추는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AI가 눈, 코, 입을 인식하고 앞뒤를 예상해서 영상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지금 가능한 시점이라는 거. 자, 왼쪽은 저희가 삼성전기 본사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이걸 찍어서 우리 디자인 직원이 이렇게 3D로 모형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넣어가지고, 야, 방금 뭐 그 컬러 보내준 걸로 해가지고 2040년도 외벽 컬러 디자인 해봐. 그랬더니 1분 만에 이렇게 4가지 제안해 줍니다. 그래서 직원 쓸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1분 만에 나온 것 중에서 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야, 이거 좌우 좀 예측해서 그려봐. 이렇게 했더니 알아서 채워서 그려버립니다. 자, 이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유료는 퀄리티가 더 높습니다. 무료로도 이 정도까지 뽑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가장 어려운 걸 한번 시켜봤어요. 1년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 모든 과정을 해본 애만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근무한 팀장급들만 할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명령을 해봤더니, 야, 이거 60억 예산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이거 왜 이렇게 배치됐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각각의 공정에서 예상 기간과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기간이 들어가는 이유까지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외부 도장 4개월 들어가고 작업 어떤 거 해야 되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 이거 절대 신입 대리급 할 수가 없는 업무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수행을 해주고 10년차 팀장급 정도의 답변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방금 했던 그 프로세스에서는 대리급이나 신입이 필요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 팀장이 없으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챗GPT를 이용하게 되면요, 현장에서 경험이 쌓인 팀장이 훨씬 더 똑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팀장이 더 똑똑해져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경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입은 안 뽑고 대리급, 애매한 일을 하는 친구들은 잘리고 대리급들이나 팀장급 이상 중견층들이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는 이런 형태들로 지금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썼던 이 프로그램은요,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AI 1등 회사입니다. 드림이나 AI라는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핸드폰으로 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집에서 한번 써보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제 얼굴 사진을 넣고 한국 남자가 인도식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쉽게 합성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기술들이 전문가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목소리도 복제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11랩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요, 제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대본을 읽게 할 수 있어요. 싱크로율이 거의 99% 이상입니다. 부모님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이렇게 라이브 강연할 때는 1시간, 2시간씩 강연을 하지만 교육 사이트에서 저한테 강의 의뢰할 때는 영상으로 40시간, 50시간 정도씩 영상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목이 너무 아픈데 제가 여기에 제 거 대본을 완성해서 쭉 적고 제 목소리 학습시킨 걸로 플레이 누르면 알아서 쭉 읽어줍니다. 제 목소리처럼.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일본어로 제가 해놨거든요. 일본어로도 바로 바꿔서 읽어줍니다. 아주 수준급의 일본어로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가 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일본에 납품도 바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언어적인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AI는 기술적인 한계를 전부 다 극복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광고 사진을 카메라 감독님하고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죠. 가운데 보이는 소 캐릭터 보이시죠? 요거 예전에 맡길 때 80에서 100만원 주고 맡겨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아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어때요? 이제 챗GPT가 나온 이후에는 챗GPT야, 나 레스토랑 오픈하려고 하는데 소고기로 3D 캐릭터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맡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자영어 하시는 분들 챗GPT 배우고 AI 배우시면 만들어서 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 쓰는 것도 너무 쉬워졌고요. 저희 교육생들이 동화책 만들어서 아마존에 등록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의사분들도 책 쓰는 거 어려워하시는 거 저희가 AI로 컨설팅해서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겁니다. 어떤 부분 주로 컨설팅 하겠어요? 내 자료가 혹시 저작권 문제 또는 이전의 논문과 부딪히는 거 이런 거 개선하는 작업들 컨설팅 해드린 겁니다. 동화책 캐릭터 만들어서 이렇게 대사 넣어서 완료한 것들 작품 볼 수가 있겠고요. AI 서비스 리스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 외에 아래쪽에도 150개 정도가 더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강사님이 이거 좀 프로그램 좋아하시구나,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장점이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고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하고 비용 아끼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써보시고요. 결국에는 문제인식을 통해서 해결책을 AI로 내는 방식으로 AI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는 데이터 관리, 직원 고용, 반복되는 업무, 전문 용어 사용하는 글 또는 그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있고요. 컨텐츠에서는 광고 영상 만드는 거, 모델 고용하는 거, 카피라이팅 우리 해봤죠? 구매하게 할 만한 글, 그 다음에 홍보하는 글, 디자인 전부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업에서는요,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연할 때 질문해도 좋고요. 자, 제품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경쟁사들 제품 가격 비교해서 내 제품 가격 설정해 줍니다. 자, 다음으로 수많은 후기들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되는 후기를 직접 읽어보실 수 없겠죠? 후기 자료 넘겨주면요, 후기에 대한 감정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점까지 제안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커머스 활용법을 보면요, 스타벅스라든지 볼보도 전부 다 AI 관련돼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영상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보이시는 이 광고 영상 실제로 외주 맡기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 얼마에 만들었을까요? 저희가 만든 광고입니다. 얼마에 만들었을까요? 영어는 좀 너무했고요. 네, 얼마 들었을까요? 공짜로는 만들 수 없어요. 자, 3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만 원짜리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구독해서 만들었는데요. 자, 근데 3만 원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이거 만드는 사람을 써야 되겠죠? AI 만드시는 감독님 고용해서 50만 원 정도 드리고 총 53만 원 정도의 이 영상 1분 30초짜리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000만 원짜리 들어가는 걸 이제 53만 원, 약 20분의 1의 비용, 그 다음에 시간도 약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니까 기업들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효율은 좋고 이거 절대 구별 못합니다. 그리고 제품도 실제 제품을 들어가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 가상으로 만든 저희들의 모델들입니다. 의상 입혀가지고요,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바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되고 있다는 거.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완전히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전부 다 비서로 만들어서 써보시라는 겁니다. 광고 카피라이팅, 마케팅, 이미지까지 다 비서로 만들어서 GPT스에서 검색해서 써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미지 발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2022년도부터 저희는 AI로 외주를 받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때 가장 뛰어났던 프로그램인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실제 쇼핑몰에서 저희한테 500만 원을 주고 외주를 맡겼던 작업물입니다. 2022년도에 쇼핑몰 사장님이 이 스웨터를 판매하고 싶으셔서 저희한테 가상 모델에 입혀달라고 했어요. 이거 입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으로 해서 500만 원 일주일 걸렸는데요. 지금 이거 얼마 받고 할까요? 네, 지금 10만 원 정도 받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500만 원 받았던 인건비가 지금은 1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으신 분들은 시간은 그만큼 걸리는데 돈은 못 받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프로그램을 따라갈 필요가 있고요. 옛날의 공식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최신 것들을 빠르게 이용하고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젠3, 루마, 히드라, 클링 요 프로그램 4개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요. 구글의 배우라는 영상 제작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건 이제 구독료가 30만 원으로 너무 비싸서 그건 빼놓고 4가지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원이 연기를 하면 그걸 바로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는 작업도 가능하고요. 영상을 이런 식으로 방금 만들었던 저희 모델들이 춤을 추게 해가지고 저희가 인스타랑 유튜브에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댓글들로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댓글 남겨지고 언니, 누나 너무 예뻐요 이런 댓글들이 남깁니다.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영상을 올려두고 고정 댓글에다가 요 의상들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들을 넣어둡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했던 과정하고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쾌적하게 수많은 영상들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커머스 쪽에서 정말 큰 변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하실 때는 감독님들만 쓰시는 이런 특수 용어들,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특수 용어들을 넣어보시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트래킹샷, 클로즈업, 그다음에 FPV라는 이런 용어들 써보시면 좀 더 프로페셔널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시간 고객 대응으로 채팅봇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자, GPT스에서도 사주팔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집어넣고 우리가 사주를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듯이 이렇게 채팅봇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의 여친, 가상의 남친도 만들고요. 심리상담가, 다음으로 또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만들어서 헌금까지 받고 있는 서비스도 실제로 론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교적으로 제가 절대 그걸 가볍게 보고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를 기반으로 하죠? 성경을 기반으로 하죠. 자, 성경이라는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데이터에서 답변을 추출하는 건요 AI보다 더 잘하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신부님이나 아니면은 종교 관련된 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답변을 하신다면 훨씬 더 풍부하게 답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응용하는 방법들, 기업에서 쓰는 방법들을 잘 보시면 내 사업 또는 대형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는 인사이트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을 마치면서 3가지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10만 원이 되는 시대입니다. 3년 만에 최신의 것들을 빠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빠르게 적용해 보시고 세 번째, 변화에 순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3년도에 헐리우드에서는 AI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는데요. 현재 어떻게 됐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해고가 되고 쓰시는 AI를 쓰는 직원들만 남아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유행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실제 업무를 대체하고 우리 삶에 깊숙하게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거. 하루에 1시간 30분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시고 하나씩 시도해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생산성은 높이고 시간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연구해 가고 있고요. 오늘 강의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교육 자료랑 AI 서비스 리스트 프롬프트 자료 보내드릴 링크 곧 띄워드릴 테니까요. 꼭 신청해 주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료 신청하는 곳인데요. 요거 카메라로
이 화면을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 들어가서 이메일 줬고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QR 코드가 안 찍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 있는 링크까지 보이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챗GPT에게 사진 첨부해서 링크라고 적으면요, 이 링크 그대로 뜹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메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카메라 갖다 대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내일 저녁 전까지 자료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로 여기를 QR을 비추면요, 어떤 링크가 새롭게 뜰 겁니다. 그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맨 아래에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이메일 적어 주시면 제가 자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잘 들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나 그거 아까